네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겠다고? 웃기지 마.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공중에서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액체가 한 여자의 얼굴을 향해 쏟아졌어요. 레스토랑 안에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커피가 하얀 블라우스를 적시며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쓴 커피 향이 코를 찔렀고 뜨거운 열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내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겠다고? 웃기지 마. 커피에 젖은 여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어요. 떨림도 눈물도 없었죠. 단지 조용히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빨간 녹음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부은 중년의 여자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방금 모욕한 그 여자가 누구인지, 다음 날부터 시작될 지옥이 얼마나 참혹할지를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강은서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28살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강사였어요. 오늘은 연인 박준혁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을 옅게 했습니다. 은서야, 긴장하지 마. 그냥 편하게 밥 먹는 자리야. 준혁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은서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준혁과 만난 지 1년 6개월. 결혼 이야기가 나올 만한 시점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은서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입구에서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응. 준혁이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워. 미리 말해둘게. 괜찮아. 이해해. 하지만 은서는 알 수 없었죠. 까다롭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좋은 자리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명품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는 정장 차림으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최정미, 준혁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은서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은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 앉아. 정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은서는 자리에 앉았어요. 정미가 직원을 불렀습니다. 여기요, 아메리카노 2잔이요. 얼음 빼고. 은서에게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준혁은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정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시골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세요. 아, 그래. 슈퍼. 정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비웃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어디 사는데? 경기도 파주입니다. 파주? 서울도 아니네. 질문이 쏟아졌어요. 마치 신문하듯이. 은서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학은 어디 나왔어? 지방 로스쿨 나왔습니다. 로스쿨? 어디? 부산에 있는 학교입니다. 부산? 서울대도 아니고. 정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준혁이는 연세대 나왔거든. 학벌 차이가 꽤 나네. 커피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잔을 내려놓았어요. 정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은서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 하는데? 피아노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학원? 정미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그게 직업이야? 애들 피아노 가르치는 게?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요. 월급은 얼마나 받는데?
은서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답했어요. 250만 원 정도입니다. 겨우 250? 정미가 혀를 찼습니다. 우리 준혁이는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 8천 받거든. 강남에 30평 아파트도 있고, 물론 우리가 사준 거지만 너희 집이랑은 차원이 다르지. 은서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있잖아. 정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난 솔직한 사람이거든. 돌려 말하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할게. 정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안 돼. 집안 배경도 안 맞고 학벌도 안 맞고 하는 일도 변변찮잖아. 우리 준혁이는 앞으로 더 잘 될 애야. 그런 애 옆에 내가 서 있으면 어울려?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준혁을 쳐다봤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준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은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랑? 정미가 비웃었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결혼은 현실이야. 너 같은 집안 애가 우리 준혁이 만나면 나중에 집만 되는 거라고. 부모님 슈퍼 망하면 우리한테 손 벌리고 내 동생들 대학 등록금도 우리 보고 대라고 하고. 뻔하잖아. 저희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다 그렇게 말하지.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달라. 가난한 집안 사람들 특징이 그거야. 은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어머님,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손이 테이블 위 커피잔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은서의 얼굴을 향해 쏟아부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얼굴과 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은서는 눈을 감았어요. 액체가 블라우스를 적시며 바닥으로 떨어졌죠. 주변 손님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왔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정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꼴을 사진 찍어둬야겠네. 우리 친척들한테 보여줘야지. 우리 준혁이 만나겠다는 여자 수준이 이 정도라고. 플래시가 터졌어요. 보기 좋다, 진짜. 분수를 알아야지. 내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겠다고? 은서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젖은 얼굴을 닦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빨간 녹음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은서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녹음 중입니다, 어머님. 그 말을 들은 정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처음부터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행동 모두요. 은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섭게 들렸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준혁 씨, 은서가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은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와 은서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어요. 준혁 씨는 오늘 어디에 계셨는지 잘 기억해 두세요. 그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은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젖은 옷에서 커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정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당장 그 녹음 파일 지워. 하지만 은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박찬 바람이 젖은 옷을 파고들었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은서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은서를 봤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은서는 곧바로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시는 동안 정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안 돼. 샤워를 마치고 나온 은서는 거울을 봤습니다. 목과 어깨 부분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화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을 뿐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은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문자를 읽고 은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 오늘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근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피부과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화상 부위를 살펴봤어요. 2차 화상이네요. 꽤 넓은 부위고요. 어떻게 다치셨어요? 뜨거운 음료를 쏟았습니다. 조심하셔야죠. 연고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진단서 필요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진료를 마치고 은서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진단서가 들려 있었어요. 2차 화상, 전치 2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서는 진단서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정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너 같은 집안 애가 우리 준혁이 만나면 나중에 집만 되는 거라고. 은서는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치고 나서야 은서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오후에 은서는 피아노 학원으로 출근했습니다. 목에 밴드를 감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평소처럼 웃으며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 어떻게 쳐요? 응, 이렇게 천천히 쳐보자. 하나, 둘, 셋.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소리가 작은 레슨실에 울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학생을 보내고 은서는 빈 레슨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천천히 눌렀어요. 조용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서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몇 가지 키워드를 입력했어요. 폭행죄, 모욕죄, 상해죄. 검색 결과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은서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은서야.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한테 내가 제대로 말했어.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 응? 저희 잠시 시간을 가져요. 서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은서야,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제발.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은서야. 은서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서는 평소처럼 학원에 출근하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목의 화상은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그대로였죠. 준혁은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서야, 만나자. 엄마한테 사과받게 할게. 하지만 은서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만 모든 문자는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일주일 후 은서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은서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경찰서 민원실. 은서는 창구 앞에 섰습니다. 고소장 접수하러 왔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폭행 및 모욕죄입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은서는 차분하게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소인 이름란에 또박또박 썼어요. 최정미. 같은 시각 정미는 강남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은서가 연락을 안 받아. 그래, 잘 됐네. 정미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뭐, 어차피 헤어질 애잖아. 빨리 정리되는 게 좋지. 엄마가 너무했잖아. 사람 얼굴에 커피를 부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 정도도 못 참는 애가 무슨 며느리야.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더 큰일 생기는 것보다 낫지. 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정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엄마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더 좋은 애 소개시켜 줄게. 우리 집안이랑 어울리는 애로. 정미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보잘것없는 그 계집애가 무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은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은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경찰서에서 받은 고소 접수증이 들려 있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 날 은서는 오랜만에 사람을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 마주 앉은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은서 씨. 네, 김 변호사님. 잘 지내셨어요? 김현우. 은서가 검사로 일할 때 함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였습니다. 잘 지내죠. 그런데 갑자기 연락하시더니 무슨 일이에요? 은서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진단서, 녹음 파일 목록, 고소 접수증.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요. 김현우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2차 화상, 폭행 및 모욕죄 고소. 피고소인이. 그가 고개를 들어 은서를 쳐다봤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일이? 네. 녹음은 있다고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습니다. 김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는 충분해 보이네요. 근데 은서 씨 정말 끝까지 갈 생각이세요? 합의하면 편하게 끝날 수도 있는데 끝까지 갈 겁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칠 후 은서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국세청에 근무하는 선배였어요. 대학 로스쿨 동기였죠. 은서야, 오랜만이다. 선배,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자세히 안 알려주고. 은서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떠 있었어요. 이 사람 좀 봐주세요. 누군데? 최정미. 강남의 오피스텔 세 채를 소유하고 있어요. 선배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오피스텔 세 채면 꽤 부자네. 겉으로는 그래 보이죠. 근데 전부 대출이에요. 남편 명의로 받은 거고요. 그게 뭐 문제야? 이 오피스텔들을 다시 여러 명에게 전대하고 있어요. 무허가로요. 선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전대? 확실해? 계약서 사본 구했어요. 그리고 월세 수입을 5년 동안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탈세액이 얼마나 돼? 대략 계산해 봤는데 8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선배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이거 큰 건데? 은서야, 너 어떻게 이런 정보를?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수집했어요. 검사 출신이라 그런지 일 처리가 깔끔하네. 선배가 노트북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이거 우리 부서에 제보할게. 세무조사 들어갈 거야. 감사합니다, 선배. 그날 저녁 은서는 혼자 작은 노트에 정리를 했습니다. 1단계 경찰 고소 완료.
2단계 세무조사 제보 완료. 3단계 펜을 멈추고 은서는 생각에 잠겼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정미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정미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서강남 경찰서 수사과입니다.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사받으러 나와주셔야겠습니다. 정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고소? 누가요? 피해자는 강은서 씨입니다. 전화를 끊은 정미는 곧바로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왜요, 엄마? 그 여자가 나를 고소했어. 경찰서 나오래.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고소요? 엄마가 뭘? 야, 너 그 여자한테 연락해봐. 당장 고소 취하하라고. 엄마, 은서가 연락을 안 받는다니까요. 그럼 찾아가. 당장? 준혁은 그날 저녁 은서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학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은서가 준혁을 발견했어요. 준혁 씨, 은서야.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은서야, 우리 엄마를 고소했다며? 네. 왜? 우리 얘기해서 풀 수 있잖아. 은서가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혁 씨는 그날 레스토랑에서 어디 있었어요? 뭐? 어머님이 제 얼굴에 커피 부으실 때 준혁 씨는 어디 있었냐고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옆에 있었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보고만 계셨어요. 은서야, 미안해. 그때 내가. 준혁 씨. 은서가 준혁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준혁 씨를 사랑했어요. 근데 그날 깨달았어요. 준혁 씨는 저보다 어머니 품이 더 편하다는 걸요. 그게 아니라.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준혁 씨 가족이니까요. 그렇다고 제게 폭력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죠. 준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은서야, 제발. 고소 취하해줘. 우리 엄마가.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왜? 법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하신 일에는 대가가 따라야죠. 은서가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고요. 문이 닫혔어요. 준혁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미는 남편 재훈과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어떡해. 그 여자가 나를 고소했어. 그러게 왜 그랬어. 사람 얼굴에 커피를 부어? 그래도 그렇지. 고소까지 할 일이야?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재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변호사 선임해야겠어. 내가 아는 변호사한테 연락해 볼게. 합의금 주면 되겠지? 얼마 주면 돼? 글쎄. 일단 변호사랑 상담해 보자. 정민은 여전히 걱정하지 않았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최정미 씨 댁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국세청 조사 사무관입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 협조 요청드립니다. 정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세무조사요? 네.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관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그날 은서는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국세청 선배였습니다. 세무조사 시작됐어. 수고했어, 은서야. 은서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피아노 건반을 눌렀을 뿐입니다. 이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넘어졌습니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정민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빌딩 15층.
넓은 응접실에서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최 여사님, 상황이 좀 복잡하네요.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요? 그냥 합의금 주고 끝내면 되잖아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폭행건은 합의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세무조사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건 국가기관이 움직이는 거라서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오피스텔 임대 관련 서류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탈세액 계산해서 추징금 낼 준비하시고요. 정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추징금이 얼마나 나오는데요? 대략 억 단위는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미가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최 여사님, 상대방이 누군지 아십니까? 강은서, 피아노 학원 강사잖아요. 겉으로는 그렇죠. 근데 제가 알아봤더니 변호사가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은서의 경력이 떠 있었어요. 이 사람 전직 검사입니다. 서울지검에서 5년 근무했어요. 정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검사요? 네. 5년 전에 자발적으로 사퇴했고 지금은 피아노 학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법률 지식은 그대로겠죠. 그럼 이 모든 게 계획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음, 고소, 세무조사 제보까지 다 증거를 확보하면서 움직인 거예요. 정민은 소파에 깊이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래도 돈이면 되잖아요.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최 여사님, 상대가 검사 출신이에요. 돈으로 회유하려다가는 뇌물 공여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정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칠 후 정미는 직접 은서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말렸지만 정미는 듣지 않았어요. 내가 직접 가서 말하면 돼. 무릎 꿇고 빌면 사람이 어떻게 매정하게 굴겠어? 강남의 한 카페. 정미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은서가 들어왔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앉아요. 은서가 자리에 앉자 정미는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뭔데요? 5천만 원. 합의금으로 생각하면 돼요. 은서는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강은서 씨, 정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당신 월급이 얼마인데? 250? 이 돈이면 2년치 월급이잖아.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야? 은서가 정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저는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어머님이 하신 일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정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 커피잔으로 향했어요. 은서의 얼굴을 향해 들어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커피잔 속 액체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쏟지는 못했어요. 주변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것 같았어요. 정미는 이를 악물고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이번엔 참아주는 거예요. 다음엔 진짜 녹음되고 있습니다. 어머님. 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하신 행동도 하시는 말씀도 전부요. 협박으로 추가 고소 가능합니다. 정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당신이. 죄송하지만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은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은서. 하지만 은서는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정미는 그 자리에 남아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움켜쥐었어요. 저 계집애가
그날 밤 정민은 사설 탐정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건물 3층. 담배 냄새가 진동했어요. 어서 오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분이시죠? 40대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사람 하나 좀 알아봐 주세요. 누구요? 강은서. 28살 피아노 학원 강사요. 정미가 은서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뭘 알아보면 될까요? 이 여자 과거, 남자 관계, 돈 문제, 뭐든 좋으니까 약점을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비용은? 돈은 얼마든지 낼게요. 빨리 좀 해주시고요.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 여사님, 조사 끝났습니다. 뭐 나왔어요? 정미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흠잡을 게 하나도 없네요. 뭐? 남자 관계도 깨끗하고 금전 거래도 투명하고 교통법규 위반도 없어요. 심지어 성실하게 세금도 다 내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더 파봐요. 더 팠습니다. 근데 여사님, 탐정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 여자 전직 검사예요. 그것도 서울지검 출신이고 그런 사람이 허점을 남겼을 리가 없죠. 정민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젠장. 며칠 후 국세청에서 정식 조사 통보가 왔습니다. 오피스텔 세 채에 대한 전수조사. 정민은 세무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해야 했어요. 최 여사님, 이거 추징금만 8천만 원 나올 것 같은데요. 가산세까지 합치면 1억 넘을 수도 있습니다. 1억? 정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불법 전대건으로 사기죄 입건될 가능성도 있어요. 사기죄요? 계약서상 전대 금지 조항 위반이거든요. 임차인들이 고소하면. 정민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재훈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여보,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당신이 세무조사 받는다는 거. 거래처 사장님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 정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소문이 빠르잖아. 당신 친구들도 다 아는 것 같던데. 오늘 사모님 모임에서 단톡방 분위기 어땠어? 정민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친구들 단톡방이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수십 개씩 올라오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들 나 피하는 거네. 정민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하지만 여전히 반성하지는 않았어요. 다 그 여자 때문이야. 강은서, 그 계집애가 우릴 망치고 있어. 재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안 그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우리 집안 지키려고 한 건데. 부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같은 시각 은서는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레슨실에 피아노 소리만 흘러나왔어요. 선생님, 이 곡 언제 다 외워요? 천천히 하면 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외워져 있을 거야. 은서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도미노는 계속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폭행 및 모욕죄로 기소됐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법정. 정민은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어요. 건너편에는 은서가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은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증인,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피아노 학원 강사입니다. 학원 강사가 법률 절차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고소장 작성, 증거 수집, 모두 전문가 수준인데요. 은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가 전에 검사로 일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정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검사요? 어디서요?
서울지검에서 5년 근무했습니다. 5년이나요? 그럼 법률 전문가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럼 증인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겁니까? 계획적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당한 일을 정확히 기록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상견례 자리에서 녹음을 합니까? 은서가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검사 출신입니다. 증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을 뿐입니다. 그건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만약 피고인께서 저를 정상적으로 대하셨다면 그 녹음 파일은 영원히 쓸 일이 없었을 겁니다. 함정이 아니라 방어였습니다. 판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변호인, 질문을 계속하시죠. 변호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증인의 얼굴에 커피를 부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은서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피고인은 저를 돈과 학벌, 집안 배경으로만 평가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단지 제 부모님이 슈퍼를 하신다는 것, 제가 지방대를 나왔다는 것, 피아노 강사라는 직업, 그것만으로 저를 판단했습니다. 은서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리고 뜨거운 커피를 제 얼굴에 부으셨습니다. 사람에게 그럴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돈이 많든 집안이 좋든 그 누구에게도요. 방청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였어요. 증인, 피고인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까? 은서가 정미를 쳐다봤습니다. 정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진심 어린 반성입니다. 돈이 많다고, 집안이 좋다고 남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정미를 쳐다봤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정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은서 씨가 우리 집안 수준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고 미리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미가 은서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은서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정미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판사가 선고 날짜를 공지했어요. 2주 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온 은서에게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은서야. 준혁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엄마가 너무 심했어. 나도 그때 제대로 말렸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은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은서가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준혁 씨는 지금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처벌받을까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만 가보세요.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은서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정미는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2주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재훈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또 거래처에서 연락 왔어. 무슨 연락?
당분간 거래를 보류한대. 우리 회사 이미지 때문에. 이미지? 당신 재판 때문에 소문이 다 났어. 온라인에도 올라왔고. 정미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쳤어요. 최정미 갑질 상견례 커피 투척 전직 검사 예비 며느리 폭행. 기사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게 정미의 손이 떨렸어요.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돈 있다고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내. 며느리가 검사 출신인 줄 알았으면 안 그랬겠지? 자업자득이다.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살아?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모두 정미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해? 재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하긴. 당신이 만든 일이잖아. 당신이 책임져야지. 나 혼자 책임지라고? 그럼 내가 책임져? 회사도 당신 때문에 난리인데. 부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재훈의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같은 시각 은서는 피아노 학원에서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봐요. 그래, 조심히 가. 아이를 배웅하고 은서는 빈 레슨실에 혼자 남았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 조용히 건반을 눌렀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다음 주 국세청 조사관들이 정민의 오피스텔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로비.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최정미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국세청 조사 사무관입니다. 세무조사 영장 나왔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정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사관들은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류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피스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네요. 근데 임대차 계약서는 최정미 씨 명의고요. 정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전대를 하셨네요? 원래 계약서에는 전대 금지 조항이 있는데 5년치 월세 수입이 대략 2억 5천. 한 번도 신고 안 하셨고요. 조사관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탈세액만 8천만 원. 가산세 포함하면 1억 2천. 그리고 불법 전대권은 사기죄로 형사 입건될 수 있습니다. 정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조사는 4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조사관들이 떠나고 휴대폰이 울렸어요. 재훈이었습니다. 여보, 거래처 3곳에서 거래 중단 통보 왔어. 왜요? 회사 이미지 관리 차원이래. 그리고 은행에서도 대출 연장이 거절되었다고 연락 왔어.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칠 후 재훈의 회사에 더 큰 타격이 왔습니다. 주요 거래처였던 대형 건설사에서 정식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어요. 사장님, 이번 달 직원 월급은 어떻게 하시게요? 경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행 대출이 막혔으니 일단 보류해야 할 것 같아. 보류요? 벌써 일주일 밀렸는데요.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명 중 10명이 사표를 냈어요. 사장님, 저희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났습니다. 일주일 후 은행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박 이사님, 대출 상환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미 연체 2주째입니다. 더 이상은. 전화가 끊겼어요. 재훈은 책상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은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제 이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아. 집을요? 이 강남 아파트를? 정미가 소리쳤습니다. 회사 빚 갚으려면 어쩔 수 없어. 오피스텔도 다 경매 넘어갔고
그럼 우리 어디서 살아? 작은 데로 이사 가야지. 작은데? 어디로? 재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월세방. 정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월세방요? 나보고 월세방에서 살라고? 당신이 만든 결과야. 재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같은 시각 은서는 동료 변호사 김현우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은서 씨, 재판 결과 다음 주 선고죠? 네. 그 사람 남편 회사도 어렵다던데. 그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세무조사는 국가기관이 알아서 한 거고요. 은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한 건 제가 당한 일을 법대로 처리한 것뿐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하진 않겠어요. 편하진 않죠.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은서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만약 제가 참았다면 그분은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무시하면서요. 김현우가 은서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잘했어요. 은서 씨가 용기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정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의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정민은 눈을 감았어요. 도미노는 이미 끝까지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강남 아파트 현관문에 빨간 종이가 붙었어요. 경매 공고였습니다. 정민은 현관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어요. 정민은 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이사짐이 쌓여 있었어요. 큰 박스들, 테이프로 봉인된 가구들. 정민은 소파에 앉아 명품 가방 하나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팔아야 할 것 같아. 재훈이 가방을 가리켰어요. 이건 내가 제일 아끼는 건데 다른 가방은 다 팔았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해? 이사 비용도 없어. 재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 갈 곳은 어디로 생각하고 있어?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경기도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월세방이라도 구하려면. 경기도요?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주소가 경기도가 되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야? 난 강남에서 살고 싶어요. 주소는 강남이어야 해요. 재훈이 정미를 쳐다봤습니다. 강남? 우리 형편에 강남이 어디 있어? 고시원이라도. 주소만 강남이면 돼요. 고시원?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여보, 제발. 강남 아니면 나 못 살아. 재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당신 고집대로 해. 재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기력했습니다. 이사날. 이삿짐 센터 트럭이 아파트 앞에 섰어요. 짐꾼들이 가구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이 가구는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침대랑 소파는 버리세요. 들어갈 데가 없어요. 정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짐을 다 싣고 재훈과 정미는 차에 탔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강남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어요. 여보. 정미가 작게 불렀지만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강남역 근처 낡은 건물. 5층짜리 고시원이었어요. 좁은 계단을 올라가 3층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5평,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장실은 공용이에요. 고시원 주인이 말했어요. 정민은 방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어요. 여기서 살라고요? 당신이 원한 강남이잖아. 재훈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공간이 너무 좁았습니다. 박스를 쌓아두니 걸어 다닐 공간도 없었어요.
정미는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그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쓰다듬었습니다. 이것만은 지켜야 해. 재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최정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집행유예 없이 실형입니다. 정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실형이요? 피고인은 진심 어린 반성이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탈세 및 사기 혐의도 가중처벌 사유가 되었습니다. 판사님, 제가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 경위가 정미에게 다가왔어요. 수갑을 채웠습니다. 정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재훈이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여보. 재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미는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복도에서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혁아. 정미가 아들을 봤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준혁아, 면회 와줄 거지?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뭐? 회사에서 소문 다 났어. 엄마 일 때문에. 버티기 힘들어서 사표 냈어. 준혁의 목소리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 할 것 같아. 준혁아. 하지만 준혁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정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준혁아. 경희가 정미를 일으켜 세웠어요. 가시죠. 정미는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평범하게 걷고 있었고 차들은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의 세상은 멈춰 있었어요. 같은 시각 은서는 새로운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의 넓은 창가 자리. 책상 위에는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강은서. 은서는 명함을 집어들고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어요. 동료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님, 새로운 의뢰인 오셨어요. 어떤 분이세요? 상견례에서 모욕당했다는 여성분이요. 상담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물론이죠. 상담실로 들어가는 은서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그날 저녁 고시원 방. 재훈은 혼자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라면을 끓여 먹으며 휴대폰을 봤습니다. 회사 청산 서류, 파산 신청서, 은행 독촉장. 재훈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강남 빌딩들의 불빛이 보였어요. 여기가 강남이긴 하네. 재훈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침대 모서리에는 정미가 남긴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재훈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팔아야겠지. 하지만 쉽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미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였으니까요. 재훈은 가방을 다시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남의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미는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어요. 좁은 독방, 딱딱한 침대, 철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 면회 시간. 정미는 면회실로 나왔습니다. 유리창 너머에 재훈이 앉아 있었어요. 여보. 정미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응. 재훈의 목소리는 무기력했어요. 준혁이는? 안 왔어. 왜? 바빠? 아니. 안 오겠다고 했어. 정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됐어? 완전히 청산했어. 파산 신청했고. 재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취직 준비하고 있어. 미안해, 여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재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아직도 몰라. 뭘 잘못했는지. 재훈이 정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이 그 여자한테 커피 안 부었으면 이런 일 없었어.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으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안 됐어. 나는 우리 집안을 지키려고. 집안? 무슨 집안?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 재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면회는 못 올 것 같아. 취업 준비가 바빠서. 여보, 제발. 하지만 재훈은 돌아서서 나갔어요. 정미는 유리창 너머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면회실을 나온 정미는 복도를 걸어 독방으로 돌아갔어요. 철창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6달 후 정미는 출소했습니다. 구치소 정문.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어요. 정미는 혼자 버스를 타고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열쇠를 받아 방문을 열었어요. 5평짜리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더 황량해 보였어요. 재훈은 이미 이 방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침대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뒀어. 재훈. 정미는 쪽지를 구겨 던졌습니다. 이혼이라니.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이미 다 말라버렸으니까요. 정미는 복지관에서 사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출소 조건이었어요. 급식소에서 배식을 도왔습니다. 여기요, 국 한 그릇. 할머니 한 분이 소리쳤습니다. 정미가 국을 퍼서 날랐어요. 아줌마, 손이 굼떠. 빨리빨리 좀 해봐.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미는 고개를 숙였어요. 예전의 정미였다면 절대 참지 못했을 말이었습니다. 복지관 봉사를 마치고 정미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은서가 나왔어요. 정미의 손이 멈췄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의 강은서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현재 갑질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서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픔을 압니다. 돈이나 권력 앞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분들께 힘이 되고 싶습니다. 혹시 가해자를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은서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제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자유로워졌습니다. 정미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자유. 정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작은 창문으로 강남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난 여기 강남에 살고 있어. 주소는 강남이라고. 정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어요. 침대 모서리에는 그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재훈도 결국 팔지 못하고 남겨둔 거였어요. 정미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어요. 이것만은 내 거야. 하지만 가방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은서는 밝은 사무실에서 의뢰인과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은서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의뢰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상담을 마치고 은서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동료 변호사 김현우가 다가왔습니다. 은서 변호사님, 요즘 의뢰인이 정말 많아졌어요.
다들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변호사님 덕분에 힘을 얻는 분들이 많아요. 은서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힘을 받았으니까요. 그 힘을 나눠드리는 거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가방을 챙겨 퇴근 준비를 했어요. 먼저 갈게요. 수고하셨어요. 사무실을 나온 은서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상쾌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 은서는 작게 중얼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고시원 방. 정민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창밖 강남의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정민은 여전히 그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정민은 멈춰 있었어요. 진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누군가의 반성을 기다리며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은서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